네, 한국상담대학원 제27회 학위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학생들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그동안 학생들 지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학처장 김경희입니다. 네, 오늘 졸업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학생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면서 졸업을 손꼽아 기다려오신 우리 가족분들과 지인분들 또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학업의 일단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기약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학위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와 바로 이어서 애국가 1절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총장님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내빈이신데 특별히 이사님들 몇 분만 소개하는 걸로 내빈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선교대로 여기 김성희 선생님 우리 이사로 수고하십니다. 이수가 교수님 우리 이사님이신데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사로 수고하시는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어떻게 얘기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내빈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차례로 학위기 받으시겠습니다.
학예기 성명 성수란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중노년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중노년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제목 성인 연령 집단별 심리적 적응, 사회적 비교와 시간적 비교를 중심으로 2025년 2월 22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이혜성. 학예기 성명 한유린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철학상담 전공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철학상담 전공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제목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사유를 통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철학적 심화, 교차성과 사회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2025년 2월 22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이혜성. 학예기 성명 고도영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25년 2월 22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이혜성. 학예기 석사 성명 김온기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이며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학예기 석사 성명 김지은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이며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김태현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박원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박지윤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신광섭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심지수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우보영 선생님. 학예기 석사 성명 우보영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유혜진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이신혜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학예기 석사 성명 임연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예기 석사 성명 장수은 중노년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명선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와. 학위기 석사 성명 정선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최명희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최수연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한상남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한세희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황화연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위 수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특별히 두 분의 박사학위를 오늘도 수료하게 돼서 우리 학교로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로 2010년에 개교한 이래로 규모는 작지만 특별한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내건 목표에 걸맞게 학생들과 교수들과 또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정말 학교를 사랑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총장으로서 그리고 상담의 한 선배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학교가 아주 특별한 학교이니만큼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두 분이 어떤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가 논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졸업식을 할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제 오늘로부터 상담학의 전문가가 됐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상담학계에 아주 정말로 기대되는 일꾼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나다운 나, 인간다운 나, AI가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AI를 만든 거는 사람이지만 AI에게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인간이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 그래도 인간의 능력, 그래도 인간의 고귀한 정신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인간이다. 그 일의 한 축을 만든 것이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담이 문제, 부닥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어떤 그 갈등의 해소 이거를 넘어서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낭만적인 그런 기분을 가지게 하는 상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로맨틱 카운슬링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인간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나다운 나 내가 나로서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거를 추구해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도와주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나다운 사람으로
나도 너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상담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에서 상담 공부를 처음 하면서 상담이라는 학문에 매료되었었습니다. 학문이 표현하는 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에 매료되었고 74년부터 오늘날까지 상담 교수로서 여러 가지 상담 이론과 여러 가지 논문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자기 삶을 사랑하는 학문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삶을 가꾸어가는 훈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국 목적은 뭘까? 나다운 나,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에 연그러졌고, 그래서 저는 상담의 일생, 50년 넘게 상담 일생을 살아오면서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학문이라고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안고 있는 아기가 저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고 있는 그 여자는 그 삶을 가능한 대로 잘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상담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루는 모든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한없이 아름다우면서 한없이 연약하면서 한없이 강하면서 한없이 허약하면서 끊임없이 애처롭고 간절하고 슬프고 또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를 사랑하는 학문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상담은 인간의 진짜 본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본질을 사랑하는 학문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Way of Life, Journey of Life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생활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가다듬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의 본질은 나, 너, 그리고 세상, 내가 하는 일, 이거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적용하고 실현하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방식은 나답게 인간답게 사는 걸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삶의 여정인데, 인간은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또 살려내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됐는데, 사람으로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먼 비잉으로 태어나서 being a human, 인간답게 살고, 그 다음에 becoming myself, 나 자신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삶, actualizing이 됩니다. 저는 이 삶이라는 글자 속에 살림과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삶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통틀어서 인문학이라고 그런다면은, 상담은 그 삶의 본질을 인문학을 실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인문 상담으로 좀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코리아 카운슬링 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인데 201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뜻이 정말 특별한 대학원 대학교, 정말로 유능한 상담자, 창의적인 상담자, 성숙한 상담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인간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돌아가신 오병태 이사장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사업가였고 아내인 저는 굉장히 이산주의적인 인본주의자 상담학자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와 이산주의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학교가 되었는데 2025년 현재 졸업생이 702명이나 됐고 그 다음에 재수생이 221명이고 교직원이 30여 명이 됐습니다. 15년 동안에 1000명에 가까운 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온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 졸업하는 사람 물론이고 우리 학교에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죠. 그리고 제 꿈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상담에 대한 본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 정말 좋은 공동체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룩하는 이 사회의 좋은 상담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은 인문학적이고 예술학적인 그런 상담의 넓이를 통해서 이제는 치유를 넘어서 자유로운 인간, 평화로운 인간, 또 자기다운 인간이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주는 로맨틱 카운슬링을 실현하면서 인간다운, 나다운, 오센틱 펄슨이 되어서 보람있고 즐거운 해피 라이프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로 석사 32분, 또 박사 2분이 배출됩니다. 그동안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노고와 분투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대표로 우리 박사 선생님 두 분께서 어떤 연구로 논문을 쓰셨는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소개를 직접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입학순대로 한유인 선생님에 이어서 성수령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논문을 발표하게 된 한유림입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제 논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사유를 통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철학적 심화이고 부제는 도차성과 사회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을 더 잘 실천하려면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고 그 철학적 사유를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의 사상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제가 논문에서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 정의의 증진을 상담자의 직업적, 윤리적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이를 상담에서 구현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 및 그에 따른 특권과 억압의 문제를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며 상담실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상담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철학적 토대를 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의 비동일성 사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동일성 사유는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핵심 주제인 차이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상담자가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일성 사유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가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떠한 기준과 비동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동일성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동일성을 사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일성 사고라는 것은 아도르노가 비판을
확장하는 사고의 특징인데요.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이 되는 객체를 자신이 만든 개념과 동일시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만든 개념에 맞지 않는 객체의 비동일적 측면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념이라는 것을 갖지 않고는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도르노는 개념으로 개념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고, 그것이 객체의 고유성을 개념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비동일성 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논문의 연구 주제와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과 관련한 국내의 상담 및 심리학 연구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제가 도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에 관한 논의가 이론적 지식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지식을 학습하더라도 오히려 이 지식이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내담자를 타자화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도르노의 철학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그 상담 및 심리학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차성과 사회 정의라는 개념과 개념과 관련한 이론들이 통합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이론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이 두 개념이나 이론이 원래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시작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논의나 이해가 부족하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는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사유를 통해서 그 각 개념과 이론을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식이 내담자를 타자화하는 문제가 비단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과 관련한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때 거기에 동일성 사고가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아도르노의 비동일성 사유를 통해서 내담자의 구체적인 고통에서 출발하는 상담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제 논문은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자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인 연령 집단별 심리적 적응, 시간적 비교와 사회적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비교와 시간적 비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답을 얻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기를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자기보다 출발선에선 아주 못한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자기처럼 뛰고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펄펄 날고 있는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개념 형성해 나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저희는 남과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나도 있고 미래의 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의 추구를 사용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점점 변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면서 현재의 나와 과거나 미래와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간적 비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교와 시간적 비교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좀 자존감이 상하고 그럴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내가 예전에 더 못했던 시절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보양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좀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좀 더 앞서간 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기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두 비교가 실제로 공통적인 부분도 많고 동기나 아니면 그 작동 원리는 비슷하지만 실제 그 작용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비교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기제로서 살아나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연구에 4살부터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위해서 시간적 비교는 인지적인 작용이 필요하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이런 비교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비교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의 자기 보호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더 적합하다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비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성인기의 연령 집단별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첫째 연구에서는 시간적 비교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을 하였습니다. 앞에 두 비교를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 비교는 굉장히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라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시간적 비교는 좀 연구가 제한적이고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한두 개 연구밖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열문항으로 된 그 척도를 개발했는데 간결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그런 척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척도를 이용해서 시간적 비교와 그 사회적 비교, 두 비교 경향성과 그 성인기 적응에 대한 연령 집단별 분석을 하는데요. 청년, 중년, 노년 집단별로 나누어서 다중 집단 분석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양적 연구를 저는 수행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았던 이유는 국내에서 사회적 비교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대학생을 위주로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 실제 저희 아시다시피 그 중노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초고령화 사회도 적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령 집단별로 이제 나눠보는 게 성인기를 대상으로 필요하겠다고 봤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그 연령 집단별로 이제 삶의 과업도 다르고 중요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나 시간적 비교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그 동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비교형성의 양상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회적 비교와 시간적 비교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는가를 연령 집단별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기 개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 개념의 명확성과 이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자존감감 두 개를 자기 개념의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행복 지수라고도 불리는 주관적 안정감을 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척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로맨틱 카운셀링을 통해서 참다운나 오세티 펄스
하고 해피 라이프를 이제 사는 것이 저희 상담자들이 도울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 연구 맥락과도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이 오센틱한 펄슨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주관적 안정감 해피 라이프에 대한 그런 개념과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실제 예상대로 청년 집단, 중년, 노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이 가장 비교도 많이 하고 원거리 비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외에 뭐 인터넷상에 있는 인물이나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개념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그만큼 행복의 척도도 떨어지는 거죠. 행복의 수준도 떨어지고 부정적 점수를 많이 느끼는 반면에 중년은 실제 자기 개념이 부족할 때 비교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개념 명확성이 떨어질 때 비교하는 경향성이 가장 강한 그런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뭐 중년의 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자기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년 집단에 있어서는 예상과는 달리 그 신체적 세태나 인지적 세태도 오고 자기적으로 고립됨에도 사회적 비교나 시간적 비교는 여전히 중년과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렇지만 자존감이나 이런 주관적 안정감에서 받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은 청년이나 중년과 비교해서 훨씬 적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이유를 좀 살펴보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적 비교를 사회적 비교보다 상대적으로 노년에 있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밝혀졌고요. 그것은 기존의 이제 시간적 비교가 좀 더 그런 사회적 비교에 비해서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한국타에서도 저희가 확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조금 발전이 덜 된 그러니까 시간적 비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추가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고요. 또 이런 연령 집단별로 차별화된 이런 사회적 비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좀 더 상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발표 들으니까 또 세상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을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비롯해서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졸업을 축하하면서 학교에서 특별히 제작한 축하 공연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이번 25년도 27기 졸업생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뜻깊은 학위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라는 고마운 터전에서 상담자로서의 마음의 역량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학업에 열정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릴 많은 내담자분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실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16대 학생회장 김경우입니다. 이제 석사님, 박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먼저 학위 수여식에서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짧게는 2년 동안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용기 내서 배우고 익히고 또 무엇보다도 잘 버티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신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16대 학생의 모든 임원진과 재학생들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여기 기립해 주시죠. 그리고 오래달래 매일매일 마음속에 숨겨진